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근 프랑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의전 차량 홀드를 받았다는 주장이 민주당 꼴통 지지층 사이에서 사진, 영상 자료와 함께 확산했는데요. 프랑스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탈리아 정상에겐 최고가 브랜드의 의전 차량을 지급한 반면 윤 대통령에겐 그보다 싼 가격대의 차량을 제공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요컨대 윤 대통령은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르노 차량을 그대로 탔고 일부 국가 정상들은 의전차 제안을 사양하고 자국 대사관 차를 이용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런 가짜뉴스 게시물에는 문재인 중국 혼밥을 비판하더니 꼴 좋다는 식의 조롱 댓글이 줄지어 달렸는데요. 가짜뉴스로 정신 승리하는 이 좌파리들은 얼마나 처맞아야만 정신 챙길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지 시간 23일 하노이 한 식당에서 보 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부인 판티타잉덤 여사와 차담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날 김건희 여사는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보 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의 배우자 판티타잉덤 여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덤 여사로부터 선물 받은 초록색상 아오자이를 착용한 김건희 여사는 한국과 베트남의 돈독한 우정의 상징으로 아오자이를 입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이에 덤 여사는 초록색이 잘 어울린다며 대한민국 정상 배우자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아오자이를 입어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현지 언론은 김건희 여사의 패션 스타일과 과거 이력 등에 대해 앞다퉈 보도하며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단트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베트남 아오자이로 매력 발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여성이며 한국에서 드물게 팬클럽이 있는 영부인이라며 문화 및 인도주의적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영자는 베트남에 온 한국의 영부인, 가장 아름답고 스타일리쉬하지만 박사 학위를 가진 사업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예술과 디자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김건희 여사는 대학에서 강의 경험이 있으며 문화 콘텐츠 회사를 통해 자코메티, 샤갈, 로스코와 같은 세계적인 거물급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기획하여 한국에 소개해왔다고 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23일자 방송 보도한 NBS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충청권과 호남권 20대와 4050 세대에서 지지율이 크게 빠져 김은경 혁신위 출범과 후쿠시마 오염수 킬러 문항 삭제 총공세가 민심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20일에서 2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9%, 정의당 4%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하면서 전주 동률이었던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는 접전 양상이나 중요한 승부처인 대전, 세종, 충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포인트 빠진 반면 국민의힘 4%포인트 오르면서 선두가 뒤바뀌었습니다. 광주 전라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56%에서 43%로 13%포인트나 폭락, 민주당에 대한 이반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인데요. 연령별로도 30대를 제외한 20대, 40대,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빠졌습니다. 2020년 TV조선 최승인 심사 의혹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일부는 23일 오후 한상혁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한상혁 전 위원장으로 하여금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반색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한상혁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을 소화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 즉 직권남용 등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소환하고 기소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인겸 부장판사는 법원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4월 임성근 전 부장판사로부터 사표를 건네받았습니다. 한 달 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설치고 있는데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며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에도 정기 인사 때 나가고 싶다며 김인겸 부장판사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인겸 부장판사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가 반려되는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김인겸 부장판사가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차례 방문 조사를 했고 이후 법원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추가 조사할 부분이 생기자 소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당시 탄핵을 거론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요. 하지만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답변서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녹취록에 대해 기억이 희미했다며 탄핵 관련 발언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은 아직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하니 만약 검찰에 소환 조사받으면 문재인 좌익 정권 하수인 노릇해왔던 김명수 입장으로서는 대망신을 처당하는 거겠지요. 조영우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